지난해 출산율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30대 연령층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결혼 수요 확대가 꼽히고 있다. 특히 혼인 건수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향후 2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3년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양육 친화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 2만 8,765건 증가했다. 이는 1970년 이후 최대 증가율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던 혼인 수요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20만 건 이하로 줄어든 이후 2023년까지 19만 건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5년 만에 20만 건을 넘어섰다. 혼인 증가의 영향으로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첫째 아이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출생한 첫째 아이 수는 약 1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둘째 아이 2.1%와 셋째 이상 I-5.7%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산율 반등에는 1991에서 1996년생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주출산 연령층에 진입한 영향도 컸다. 에코붐 세대는 연간 약 70만 명씩 출생하며 이전 세대보다 인구가 많다. 이들이 30대 초반이 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30대 초반 출산율은 70.4명 1000명당, 30대 후반 출산율은 46명으로 각각 3.7명, 3.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 -0.7명, 40대 초반 -0.2명 출산율은 감소했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35.9%로 0.4%포인트 감소하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고령 산모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2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 비서관은 결혼과 출산 간 시차가 줄어든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출산율 0.79명에 이어 내년에는 0.8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명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여 사후 지급제를 폐지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의 41.3%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공지 제도 보완, 유연 근무제 확산 등 실질적인 양성 평등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 저출생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유 수석 비서관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